안녕하세요. 센치한 개발자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은 클래스를 배울 겁니다. 기본적인 요소들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많이 눌러주시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죠. 여기 코틀링크 파일 클래스를 누르시고 이름을 저는 계속 헬로우로 가겠습니다. 헬로우 클래스 이렇게 만들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소스트리를 이용해서 기세다가 이제 클래스를 방송을 그때그때 이제 계속 소스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바 때도 그랬고 지금 스위프트 강의도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브랜치를 그때그때 방송마다 방송 회차에 맞춰서 브랜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그 회차에 원하시는 분들은 그 회차 브랜치를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실행을 하는 기본적인 함수는 메인이었죠. 무조건 실행되는 거.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설명을 할 거 첫 번째는 그냥 클래스와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데이터 클래스입니다. 일단 클래스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클래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만의 용어인데요. 어떠한 기능들의 집합체, 객체라고 저는 봅니다. 기능들의 집합체예요. 이 기능은 다른 말로 코딩에서 치자면 함수, 그죠? 펑션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예요. 근데 그냥 기능이 아니라 유사 기능들, 비슷한 기능들끼리 모아놓은 하나의 집합체, 객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서 만약에 자동차 클래스다, 사람 클래스다, 동물 클래스다, 식물이다. 이러면 그 식물, 동물, 사람, 자동차에서 관련된 기능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자동차는 뭐 시동, 운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사람은 밥 먹기, 밥 먹는다, 뭐 물 마신다, 그 다음에 걷는다 뭐 이런 것들일 거고 동물은 뛴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겠고 식물은 잘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집합체는 집합체인데 클래스죠. 근데 데이터 클래스는 이런 것들을 조금 편리하게 하는 클래스입니다. 뭐 어떻게 편리하냐면요. 데이터를 어떠한 데이터를 세팅하고 셋하고 get하는 것들을 좀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알아볼 건데요.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요. 바깥에다가 메인 바깥에 클래스 또는 줄 바꾸면 안 되네. 클래스부터 설명드릴게요.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을 바로 적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중괄호. 그 다음에 데이터 클래스는 데이터하고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이렇게 적습니다. 제가 펄슨으로 한 이유는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중괄호가 아니지.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 돼요. 코딩 간단하죠, 줄이.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고 이 클래스를 통해서 한번 지지고 볶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어떠한 값을 초기화 시키고 싶을 때 init이라고 합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헬로 클래스라는 애를 갖다가 누군가가 호출하면 이 init이 처음으로 불리면서 값을 어떤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고요. 이 초기화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닛이 있고 하나 또 있는데요. 컨스트럭터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쳐드릴까요? 컨스트럭터. 이게 생성자죠? 5월이 붙었으니까 뭐 하는 자 이런 거겠네요. 그래서 어떤 걸 무슨 이게 생성자가 뭐냐?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생성자. 생성자는 클래스가 어디선가 호출될 때 이건 초기 값을 만드는 거고 이것도 초기 값을 만드는 역할이긴 한데 어떠한 값을 넘기면서 초기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클래스를 호출하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생성자라고 해서 기본 생성자 디프 생성자라고 해서 이 헬로우 클래스가 불릴 때 어떠한 값을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 클래스, 보조 생성자도 있어요. 생성자. 얘도 보조 생성자가 있습니다. 얘를 똑같이 쓰긴 쓰는데 여기에 값만 달라지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생성자, 이거는 보조 생성자.
역할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초기 값으로 만들고, 얘도 초기 값을 어떤 것을 넣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값을 넘길 수가 없죠. 근데 얘는 값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보조 생성자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생성자 대신에 이 안에 값을 바로 한번 넣어볼까요? 사람이니까 인트 나이 하나 넣고요. 이름도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스트링으로 스트링 이렇게. 어이? 뭐 에러가 나는데? 아, 데이터 하니까 여기 나오네요. 데이터 클래스는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면은 최우선 생성자죠. 이 생성자에는 반드시 발이나 바로 파라미터를 넘겨야 된다. 값을 바꾸고 싶지 않으면 발, 바꾸고 싶으면 바, 이런 거죠. 이름은 보통 웬만해서는 안 바뀌니까, 놀림을 당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인가? 놀림을 당한다?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항상 이름 갖고 놀리잖아요. 이름 갖고 놀리지 마요. 어른 돼서도 이름 갖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유치해요. 이름 갖고 놀리지 마세요. 저기 뭐죠? 이게 잡담 시간인데, 제가 벽간소음 줄이기 생활하잖아요. 생활화 운동로. 이번에는 이름 놀리지 말기 생활화 운동로로 또 탈모를 하겠네요. 네. 무튼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선언법들은 다 돼 있죠? 어려울 게 없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건 됐고, 첫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해본 거는 코딩하는 방법을 알려본 거고, 두 번째는 호출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호출 한번 해볼까요? 클래스를 어떻게 갖다 쓰냐면요, 너무 간단해요. 클래스를 담고 싶은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hello 클래스 이름 끝납니다. 너무 짧아. 이거는 뭐 외울 것도 없죠. 클래스 이름하고 괄호를 넣으면 그 변수에 바로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호출한 거고, 호출을 하면 컨스트럭터가 지금 딱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제가 지금 타이핑을 하니까 지워볼게요. 샥 회색인데 넣으니까 불리죠. 기본 생성자가 무조건 호출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호출하나요? 호출할 수 있겠죠. 응용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한번 뭔가를 넣어볼까요? 1, 어이쿠, 네, 호출이 됐네요. 이렇게 호출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값을 왜 넘겼나요? 네, 값을 한번 초기화를 해보죠. 어떤 값을 받아서 age 한 다음에 인트형으로 해놓고요. 초기 값을 0으로 한 다음에 어떠한 값을 받았을 때 여기 지금 1을 넘겼죠. 제가 처음인데 초기 값은 0이었어요. 1을 넘기면 1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괄호를 딱 만들어요. 그 다음에 this age는 age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클래스에 있는 age라는 녀석을 요 받아온 age로 엎어친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값을 받는 게 없었어요. 첫 번째 거. 얘는 엎어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값을 바꾸는 용도로 쓴다. 디폴트 생성자는 그럼 값을 바꿀 수 없네요.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네요. 뭐 값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 바꿀 수가 없어. 빠염. 이렇게 얘도 빠염. 잠깐. 이렇게 쓸 때 빨간 줄 떴죠. 왜 그런 거죠? 네, 이게 없으니까요. 없어졌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지? 이렇게 만들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바도 마찬가지고 코틀린도 그렇고요.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디폴트 생성자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컴파일 할 때, 컴퓨터가 이제 빌드를 할 때. 근데 어떠한 보조 생성자, 갑자기 이 파라미터를 받는 생성자를 갑자기 쓰겠다고 하면 얘는 무조건 타이핑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빨간 줄이 바로 떠버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남겨놔야 됩니다.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이제 두 번째 데이터 클래스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셋하고 get하는데 편하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 age를 값을 여기다 넘겨가지고 age를 바꿨잖아요. 이걸 세팅했다고 그래요. set. 이거 set이거든요. 제가 한 작업이. 이 set을 되게 편하게 해줘요. 만들 때 넘기면. 그리고 지금 요 age 값을 갖고 오는 것은 get이라고 하는데 그 get도 되게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person 클래스를 하면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person으로 이름을 할게요.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person 할 때 처음에 요놈처럼 비슷해요. 컨스트럭터를 넘기는 겁니다. 이 파라미터. age는 1, 그 다음에 이름은 cm 이렇게 넘기면
호출이 된 거고 이 초기 값들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지금 제가 했던 요런 과정들 있죠. 요 과정들이 이미 여기서 해준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고 get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갖고 오는지. 그러면 get은 아까는 여기 get이니까 점 하면 age가 들어있죠. 이렇게 하면 get을 할 수 있고 이게 값을 갖고 온 거죠. 그 다음에 person 같은 경우는 여기도 person 점 하면 age가 있어요. 이 값이 정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려면 print ln에서 넣으면 되죠. 이렇게 여기도 넣고 person이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우클릭을 하시고 run 하면 요 밑에 나오겠죠. 값이 잘 세팅됐고 get이 됐는지 나온다. 보면 11 이렇게 뜨네요. 값을 바꿔볼게요. 10 여기는 5 이렇게 하고 이거 눌러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누르는 거예요. 세팅이 됐네요. 보이시려나? 10 하고 5 이렇게 값이 바뀌었네요. 이름도 찍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고 점 어머나 점 네임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는 네임이 없었죠? 보자. 네, 값이 잘 들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클래스 요거 지금 호출하는 거 이렇게 호출하는 거 이렇게 호출하는 거 이 세 가지 방법. 그래서 클래스가 있고 데이터 클래스가 있다는 거, 생성자가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거, 이니셜라이징도 있다는 거 과정. 요걸 일단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아까 제가 말로만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컬렉션 심화 과정 아인가? 컬렉 L로 해야 되나? 외래어 표기법이 기억이 안 나네요. 컬렉션 이거 심화 과정. 사실은 제가 배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컬렉션이라고 보는 게 맞죠. 지난 제가 보여드렸던 거. 그 컬렉션 심화 과정에서 지금 이 만든 펄슨 됐어. 요 펄슨 요런 거 지금 이 헬로 클래스 요런 클래스들을 컬렉션 거기다가 담을 겁니다. 그래서 담아서 지시고 볶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뭐 또 설명드릴 게 있으려나? 이 정도면 클래스 되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방송은 끝이고 한 가지 여담으로 조금 심화는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지워야겠다. 요런 지금 호출 방법이 되게 심플하잖아요. 이게 자바에서는 어떻게 호출했었냐면요. 자바에서는 저놈을 호출하기 위해서 이거 헬로 클래스 cls는 new 한 다음에 이렇게까지 타이핑을 해줬어야 됐어요. 좀 길죠.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는 헬로 클래스를 쓰겠다고 선언을 한 다음에 그 new를 통해서 헬로 클래스를 생성해서 변수에 담는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 펄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야 됐어요. 자바에서는. 근데 지금 타이핑상도 되게 간결하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클래스하고 데이터 클래스, 그래서 유사 기능들의 그러니까 함수의 집합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컬렉션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